예,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재용 전 의원님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설 변호사님 오늘 한판승부 처음 오셨는데. CBS 처음 나왔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저도 청취하고 구독해서 열심히 보는데 예. 또 이 스튜디오에 있으니까 성덕이 된 느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자, 박 실장님 자리를 잘 메워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탄핵 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151석으로 정적수를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천무효다 항의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공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 장면. 그 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있는 자리로 올라가서 말이 되냐 항의하는 장면. 그 장면이 소리로 들으셨는데, 자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안 표결 제적 의원 300명 중에 192명이 참석했고 192표 찬성 만장일치로 가결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표결에 앞서가지고 우원식 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를 제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이 아니라 제적 과반 151석으로 밝히면서 소란이 좀 있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오전에 원래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소수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을 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뭐 의장실에서 밝힌 걸 보면은 오늘 오후 5시 19분자로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는 공식적으로 정지가 됐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모두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에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도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 권한대행의 심판 청구 같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가결 과정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오늘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용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지 또 다시가 아니죠. 이건 처음이죠. 네. 사실은.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좀 안타까운데요. 이런 거예요. 그 왜 노상원 씨가 안산의 그 햄버거 집에서 예. 뭐 자기네들끼리 작당을 해서 이 계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 그게 사실로 이제 나중에 판결이 나면 예. 말 그대로 동네 깡패 수준의 그런 작당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저 모습을 보면 이거는 그 조직 폭력배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매우 거대한 힘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향한 민주당이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네요. 그래서 오늘 왜 이랬는지 특히 이게 151표가 필요하냐 200표가 예. 필요하냐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쟁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왜 또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하셨는지 저는 요번에 계엄을 이제 보면서 지금까지 보면서 사실 우리 국회가 빛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계엄 해제할 때였어요. 예. 그때 우원식 의장이 저는 특히 굉장히 눈여겨봤었는데 딴 게 아니고 그거였어요. 그 의원들이 그 들어와서 빨리 이거를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예. 우원식 의장이 우리가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해제마저도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권한대행을 151석이냐 200석이냐는 부분이 헌법학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분분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를 본인 혼자 스스로 민주당의 말을 믿고 아니면 자기네들 생각대로만 해석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그 빛났던 순간이 좀 바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설주환 변호사.
저는 우원식 의장 오늘 뭐 소위 요즘 말로 고트 예. 예, 저는 굉장히 멋있었는데 예. 되게 품격이 있어 보이고 잘 하시고 계시다. 예. 정말 국회의장이시지만 뭐 추후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서도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예. 방금 뭐 이재명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우원식 의장에 대한 평가를 저는 좀 정반대로 하고 싶고요. 예. 오늘의 이 사태가 있었던 것은 제일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어찌됐든 간에 한독수 저는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뭐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조금 정치권의 합의라든지 아니면 수정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저는 봅니다. 예.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셨어야죠. 이것은 어디 헌법에도 여야의 합의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어떤 방해 요소가 아니에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 대통령을 권한대행하고 계시는 한독수 권한대행이 했어야 하는 문제예요. 예.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혼란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예. 자초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오늘 아침에 무슨 내각의 다른 구성원들이 무슨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그런데 이건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뭐 보여주고 있는 모습, 뭐 저는 이재영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힘으로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촉박하게 이걸 서두르느냐라고는 평가할 수는 있는 예. 부분은 있지만 예. 그 모든 걸 다 뒤엎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의 정말 국민의힘이 빨리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점점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정말 본인들의 살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설정환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민주당이 탄핵소추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한 것은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충분하게 어떠한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재용 의원님은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부분의 행동이나 판단 자체가 괜찮은 것이었다. 사실은 국민적 의혹은 지금 오늘 나온 것도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시면 빨리 탄핵 절차 빨리 진행돼야 되겠다. 그리고 불완전한 헌재의 어떠한 6명 체제를 빨리 9명으로 채워야겠다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판단 아닐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예. 저는 한덕수 대행이 헌재 그 재판관을 임명을 했던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예.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이 CBS 방송을 듣다 보니까 예. 아침에 나왔던 그 전직 의원님이 누구시죠?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 맞아요. 예. 김경진 의원이 하신 말씀이 좀 아직도 내리에 남아 있는데 뭐냐면 이 헌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왜 6명만 있냐? 결국에는 민주당이 그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그동안 쭉 탄핵을 밥 먹듯이 해오면서 탄핵된 인사들이 빨리 헌재의 그 판결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의 그 3명을 늦춰왔던 거 아니냐. 그래 놓고 와서 자기네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는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서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과연 국민을 위한 건지 라고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들도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결국에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 급하게 헌재 3명을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시는 게 맞죠. 네, 설 변호사님. 예, 짧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 민주당이 조금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지난 예. 9월부터 계속 임명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국민의힘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었고 민주당도 약간 양보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예. 어찌 되었든 간에 예. 그때는 약간은 정치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양 예. 당이.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가 비상 상황이에요. 그걸 처리한 게 누구냐면 지금 한남동에 관저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누가 이런 상황에 대한 버튼을 누가 눌렀나요? 본인이 누른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니까 특히나 탄핵 심판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갖춰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 생각을 하는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마치 이것을 국회 추천 3명의 몫을 아예 없이 가고 어떻게든 4월 18일까지 끌어서
나머지 2명의 임기가 만료하는 어떤 헌법재판관이 나가면 아예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탄핵 심판을 중지시켜 놓고 권한대행으로 나머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심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정상인 국가인가요? 그게 정상적인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법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복귀하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복귀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딱 한 가지 보니까 정영식 재판관 한 분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믿었다가 8대0 났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나 법관들은 증거와 어떤 법리에 의해서 판단할 뿐이지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오늘 뭐 이거 가지고 떠들었는데 물론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줘야 될 문제예요. 예.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떠들어 봐야 누구든 해석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151석이든 200석이든 그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니까 예. 의회로서는 국회로서는 당연히 이걸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로 보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아까 이 부분 말고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에 동의해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6명이라도 전 통과 못할 거라. 분명히 저는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그 헌재를 믿어야죠. 이 3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기네가 망가뜨려 놨지만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 진행을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헌재 갑니다. 헌재에서 또 이게 150일이 맞냐 200이 맞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논쟁이 일어나겠죠. 예. 그러면 이것도 지체되는 건 아닌가 오히려 그런 걱정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고 어차피 국민은 많은 지금 75% 80%가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나라까지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데 앞장서시냐 이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아하.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일단 그 논쟁을 여기까지 하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심판 절차에 들어갔고 대통령 측도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했죠. 네, 선임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예. 쟁점과 증거에 관해서 청구인인 국회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들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수명 재판관은 이미선,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이제 심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얘기한 내용은 일단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부터 좀 따져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예. 탄핵 심판의 출발점도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었고 또 송달 문제도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회 측이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 증인 15명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노상원, 문상호 여인영, 조지호, 김복식 이렇게 구속 피의자 9명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윤비나 등 군인들과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까지였습니다. 예, 한편 이번 내란 사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영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죠. 네, 맞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제 비상계엄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또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검찰이 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가 뭐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수석들이 더 나오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 사례가 몇 가지 나왔는데 우선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얘기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직접 전화를 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자, 요거는 사실은 좀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예.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오늘 검찰이 밝혔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해제가 돼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할 것을 언급을 하면서 계속 진행하라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는데요. 예. 지금 김 전 장관이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가 됐는데요. 예. 또 곽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도 비슷한 지시를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문은 무조건 부숴라.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지금 이제 검찰 비상겸 특수수사본부에서 공개한 문자 내용인데 여기 보면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에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 시설 수방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서 수방서로 구금 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을 이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었고 두 번째 일정도 1월 3일로 잡힌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주요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문희재 의원님. 이거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될까요? 총과 도끼를 사용하라고 했다는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무슨 말로 얘기를 합니까, 이걸? 대통령이 총과 도끼를 사용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총으로 쏴라고 했다는데 큰일 날 뻔한 거지,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그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계엄 해제를 안 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기는 매우 힘들다. 불가능하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한 명의 재판관에 기대고 있다 내지는 뭐 법적으로는 뭐 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국민들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렇게 만약 되면 진짜 우리 국민의힘은 망합니다. 만약 다시 돌아온 상황이 많이 되면 돌아오게 되면 전 더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중파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뭐 약간의 우리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비난받을 수도 있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예. 저는 이 상황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 같은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아니었으면 하는 약간의 희망은 있지만 글쎄요 이분이 거의 뭐 자기가 영화 찍고 있었던 걸로 착각한 게 아닌지 그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합니다. 사실 광주 민주화운동 얘기할 때도 이 발포 명령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이 부분이 핵심 사안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직접 총 쏘라고 얘기했다는 증언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권자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못한 채로 네. 그 사건은 끝나버렸잖아요. 그 어찌 보면 전두환 씨라고 확정을 하지는 못하고 예. 발포 명령권자가 누군지 미궁에 빠져버린 사건인데 예. 이 사건은 명확하게 드러났죠. 총을 쏴서라도 해라. 네, 발포 명령권자가 윤석열이다. 이건 뭐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뭐 저는 사형 또는 무기인데요. 이 진술 내란 수괴잖아요. 이게 내란 수괴인데 뭐 참작 요소가 있어서 뭐 15년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저는 오늘 이 오후에 검찰 발표를 보고 예. 저는 그 전까지는 이번에 이 사태가 상당히 좀 코미디 같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뭐 이렇게 허술해? 허술한 네, 개혁입니다. 뭐 이렇게 허술하고 자기들끼리는 엄청 뭐 햄버거 집에서 모여가지고 나름 치밀하게 짜고 운세도 보고 그랬는데 실행한 건 이렇게 허술하다고? 그래서 약간 웃기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 발표를 보고 저는 호러물에 가까워진다. 이 장르가 좀 바뀌었다 생각해요. 코미디에서 공포물로 바뀌었다. 공포물로 바뀌고 있어요. 진짜로 저는 오늘 굉장히 소름 끼쳤다라는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진짜 이 문자를 보고. 그러니까 총과 도끼가 나오니까. 네, 이 워딩이 저는 오늘 검찰이 시적절하게 잘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약간 소름이 돋거든요. 이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와 정말 무섭게 준비를 했었구나. 실행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야, 이 계엄을 막아준 건 정말 국회의원과 당시에 출동했던 현장에 있던 정말 군인들이 707이라든지 이 계엄을 이 사태를 막아준 영웅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데 와 진짜 아까 그 우리 이재용 위원장께서 뭐 영화를 찍고 있나 생각했는데 영화가 지금 저는 오늘 보면서 딱 두 편이 서울의 봄하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공작 이 영화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영화 잘못 보셨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재용 의원님도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말씀을 정직하게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국회 상황도 보셨고 우리 곽우신 기자는 오늘 검찰의 수사 내용 발표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12월 3일 밤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서 예. 사실은 그때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연락도 많이 받았고 예. 괜찮은 거냐, 뭐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냐. 제가 별일 없을 거다, 괜찮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국회 안으로 간신히 들어가서 밤새 취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군인을 보고 헬리콥터를 보면서 설마 계속 했었거든요. 현실감이 되게 없었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오늘 되게 또 검찰이 구체적으로 이 체포하는 도구들 사진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예, 예. 상세하게 좀 밝힌 걸 보면서 아, 나도 정말 위험했었구나. 그리고 그 사실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보좌진들, 기자들, 네. 국회 직원들, 또 의원들이 모두 정말로 물리적으로 크게 위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저도 똑같이 좀 허술하다 생각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천운이었구나. 만약 거기서 어떤 한 명의 군인이라도 좀 흥분을 했거나 뭔가 어떤 한 발라이라도 나왔다면 예, 뭐 어떤 작은 촉발 사건이 크게 불이 붙을지 모르는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 상황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가끔 비판도 하고 정상적으로 방송하고 제가 출연하고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중요한 단어로 사살, 백령도 작전, 수거 이런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 사살이라는 단어가 그냥 썼겠지, 브레인스토밍했겠지 했지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사살이라는 것도 실제 어떤 실행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더 드러날 이제 여인영 이제 그 방쪽 사령관도 이제 곧 있으면 아마 3일 정도 뒤면 이제 구속 기소가 될 텐데 이제 공소장에 밝혀질 내용 등을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이걸 모의를 했었는지 예. 이건 좀 정확하게 한번 좀 드러나서 어떠한 워딩 그다음에 어떠한 증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이제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경제 상황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넘은 거죠? 네, 넘었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오늘 마감은 1,467.5원이었는데요. 이게 일단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1,470원과 80원을 차례대로 뛰어넘으면서 이 오늘 최고치는 1,486.7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이게 또 역시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20원 넘게 급등했다가 다행히 좀 오름폭이 과도하다는 인식 때문에 좀 한눈도 나선 것 같고 조정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환율 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좀 막을 수 없지 않나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게는 지금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재용 의원님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 정도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금융 위기 이후 최고로 올랐는데 더 상황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이 환율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마감은 1,467원으로 됐지만 네. 그 우리 장이고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도 환율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475원으로 다시 올라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불안감이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이거 이 탄핵 뭐 이 불안감 이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환율 내지는 경제를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뭐 아까 처음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예. 죄송합니다만은 예. 지금은 여야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 미래 경제 안보 이것만을 딱 앞에 두고 그거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매니지멘트가 뭔지만을 생각해야 되는 게 정치적인 그 판단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국회에서 본 모습은 다 지들 그냥 서로 싸우고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 이득 보려고 그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까지 드리기 좀 그런데 조만간 진짜 국민들이 야 너희들 다 보기 싫어 다 싹 다 갈아엎자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예, 설 변호사님. 경제적이지 못한 해석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빼고. 민주당은 요즘 제가 봐도 잘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이 정도 경제 상황. 예,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뭐 오늘 오전에 뭐 내가 최당목 경제부총리나 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네. 하게 되면 더 불안해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뭐 탄핵 아까 뭐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탄핵 가결된 이후에 환율이 오히려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것이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어떤 경제 신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높게 쳐준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특검법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상목 그 부총리가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해야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거니까 그게 예.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재판을 하는 걸 가지고 뭐 지금 외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를 뭐 등급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회복하는 과정에서 탄핵 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뭐 파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불안을 더 조성하는 것은 윤석열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오후에 검찰 수사 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래요. 이제는 감싸돌 때가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아니 그거 아닙니다. 진짜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김상호 의원이라든지 여러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보수의 많은 분들도 지금 뭐 오히려 오죽했으면 조갑재 진짜 그 위원이라 이런 분들조차도 이것을 비판하고 마무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예. 대한민국을 살리냐 죽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발 상식적이고 좀 정상화할 수 있는 조금 그런 방안을 예, 마무리해 좀, 주세요. 고집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국가 안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서면으로 나왔는데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주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